시간 아직 조금 몇 분 전인데요. 또 1시 맞네요. 네, 지금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장 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수업일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쉬려고 스마트폰 생활반을 얘기를 해서 아마 다른 선생님 면접 다 끝나고, 배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 생활반 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다음에 오시면 제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일 겁니다. 아마 여자 선생님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 수업을 카메라를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제가 카메라 쪽을 조금 많이 깊게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일반적인 선생님들보다 카메라, 지도, 또 갤러리 이런 거를 좀 많이 깊게 알려드리는 편인데 기념으로 카메라를 앱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것도 또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지금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갤럭시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렇게 아이콘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 너무 변형치 않으셔도 됩니다. 전엔 이렇게 생겼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카메라로 촬영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여행 가시고 그러면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사실. 영상 만드는 건 영상 만드는 거요? 갤러리에 있어요. 지금 오늘 가능하면 오늘 알려드릴게요. 빨리빨리 해서 갤러리까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폰에 두 개의 렌즈가 기본적으로 이제 귀에 많이 요즘에 발달이 돼가지고 렌즈가 3개 있으신 분들, 지금 제가 폰이 2개인데 이건 3개 있죠. 네, 이건 2개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건데 왜 2개 이상이 있느냐? 기능이 이제 3개 정도 되면은 뭐냐면 와이드가 기능이 되게 좋은 거고 접사와 표준 렌즈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2개만 돼도 이제 와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촬영할 때 렌즈를 닦아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원래 일반 카메라는 이게 렌즈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요. 기사 사진 찍는 분들이 렌즈를 아주 이렇게 싸서 손이 안 닿게 하고 막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스마트폰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편이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죠, 사실. 렌즈에 지문이 많이 묻어 있어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좀 찍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안경 수건 같은 걸로 정말 좋은 거는 이제 알코올 수압, 그거는 기름때 같은 것도 닦아주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훨씬 이 사진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무심코 왔다 갔다 이렇게 손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찍을 때는 뭔가 좀 렌즈를 좀 닦아주시고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구도를 잠깐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고궁에 가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어떤 큰 건물을 하나 찍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찍냐면 여기서 이렇게 찍잖아요. 가까이 가가지고 그죠? 요렇게 잘 나오고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 건물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찍잖아요. 뒤로 가서 내가 뒤로 물러나서 내 머리 위에 있는 처마가 하늘을 살짝 가리게 해서 찍으면 이 건물을 중심으로 구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찍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 얼굴도 보이려면 더 가까이 찍어야 되고 근데 이런 사진 하나 남겨두시면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 더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내 머리 위에 뭔가 더 나올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뒷걸음을 치는 것도 방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닷가에 어떤 여성이 서 있는데 우리 보고 이걸 찍으라 그러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찍을 겁니다. 그죠? 깨끗하게.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뒤로 물러나서 내 뒤에 있는 나뭇가지가 내려오게 해가지고 하늘과 바다와
나무가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세 겹이 있는 거잖아요. 거리가 느껴지면서 공간감이 훨씬 많이 느껴지고 이 장소에 대한 특징이 다가오죠. 근데 이거랑 위하고 아래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거랑 이거랑 뭐가 차이가 날까요? 수평이 얘는 수평이 맞죠. 오른쪽 두 개는 수평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평선을 봤을 때 수평이 거의 맞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약간 기울어졌잖아요. 미묘하게 얘는 올라갔고 얘는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사실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게 좋아요. 수평은 특히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수평을 맞추려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제 폰인데 미러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동작을 해보면 어,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선이 나오는 게 사실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직 수평 맞출 때 이걸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찍는데 지금 저쪽 문 밑에 부분과 지금 이 흰 선의 그 수평선을 맞추면 이게 수직 수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좀 더 다가간다고 쳤을 때 이렇게. 그럼 이게 수직 수평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빠져나오면 이렇게. 이러면 천장 라인하고 바닥 라인하고 수직 수평이 맞으니까 조금 안정이 되는 건데 이걸 만약 이렇게 찍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평을 특히나 수평을 그다음에 수직까지 가운데 있는 거 수직은 사실은 여러분 폰이 와이드가 렌즈가 1부터는 1 이상 그러니까 0.5 지금 보시면 여기 0.5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0.6도 있으실 거고 이게 1이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와이드입니다. 와이드. 그 뭐냐면 여러분 어안 렌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뒤로 가지 않고도 이 사진이 있는 위치에서 이 공간을 다 찍으려면 0.5를 누르면 이렇게 멀어집니다. 보이시죠?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찍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집 내부를 보여준다거나 경당 같은 데 갔는데 공간이 굉장히 거기가 벽에 붙어 있어. 다 담고 싶어. 그럼 0.5를 누르면 이게 와이드가 돼서 다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0.5가 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바람의 경우에 보여드릴게요. 간혹 제가 재밌게 설명을 드리는데 바람의 경우에요. 제가 이제 제 카메라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 칸에는 얼굴이 들어오면 왜곡이 덜 해져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부분이 요 가운데 칸이에요. 이 양쪽은 그 사이드로 밀립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모델처럼 촬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머리를 두고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두면 다리가 어떻게 돼요? 엄청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모델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약간 제키면서 머리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죠. 다리를 쭉 뻗어요. 그럼 어떻게 돼? 굉장히 길어지죠. 이게 0.6으로 0.5로 했을 때 특히 그렇고 1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로 해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고 들어서 여러분 이제 셀카 찍을 때도 마찬가지. 들어서 밑으로 하면 밑에 부분은 길어지고 위에 이 부분은 왜곡이 적어져요. 내가 지금 뭔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카메라가 불안하다. 이게 아마 무선으로 해서 그런가 보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얼굴을 들어가게 하는 게 유리하다. 다리는 밑으로 보내라. 그러면 길어진다. 특히나 1이나 0.5 이때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수직 수평은 여기 지금 퀵 컨트롤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 기종이 만약에 약간 옛날 기종이면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저는 이걸 터치해야 되겠지만
손이에요. 화살표가 손입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옛날에 그냥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줄어져 있는 거예요. 점 4개로. 그걸 터치하면 열리는 거고 이게 설정입니다. 카메라 설정. 그래서 저걸 누르면 이 카메라의 설정 단계로 들어가요. 근데 이 카메라의 앱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 잘 하시는 위에서 설정으로 해서 들어가서 카메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다 같은 설정입니다. 근데 얘는 카메라 앱에서 들어온 거죠.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키보드도 설정이 있었잖아요. 설정 들어가면 키보드, 삼성 키보드 모양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카메라로 들어온 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텍스트 스캔 이런 게 지금 다 활성화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원래 카메라의 기능에는 없었던 건데 이걸 다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의 텍스트 스캔을 누가 좋아하냐면 학생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논문 같은 걸 찍으면 그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글자를 옮겨 적거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생겨가지고 논문을 찍고 나서 글자를 다 따올 수가 있어요. 얘가 텍스트를 스캔해가지고 그대로 문서 파일로 옮기면 글자 그대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애들 숙제할 때는 정말 끝내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켜놓잖아요. 켜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그 화면에 글자가 있을 때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있고 화면에 글자가 있으면 큰 글자가 있으면 이제 오른쪽 하단에 T라고 생긴 거 보이시나요? 보이죠? 제가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누르면 없다가 생기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T를 누르면 글자 부분이 읽어서 이렇게 예, 정지가 되면서 이렇게 읽어요. 그럼 스캔을 하면 얘를 글자 읽는다는 얘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글자 많은 거 지금 그런 것도 내가 안경 이게 뭐 다비치 안경원이 있네요. 여기 돌아가서 이거 찍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키가 생겨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노트에 추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 글자들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노트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노트에 이렇게 추가가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어디도 옮겨 적을 수도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게 지금 기능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누가 뭘 보냈는데 이걸 내가 글자로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은 뭐 평소처럼 이미지를 보내줘도 되고 만약에 이걸 문서화해서 옮겨 적어야 한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이 손글씨로 옮겨 적을 필요 없이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그냥 옮기면 됩니다. 여기 이걸 누르면 전화까지 될 거예요. 전화번호는 누르면 또 전화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인데 카메라인데 글자를 뽑아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 기능이 방금 그 기능이 요거예요. 문서 및 텍스트 스캔. 그게 이제 기종이 조금 또 약간 안 되시는 선생님들은 저 기능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러분 폰이 저게 있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기능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떨 때 활성화가 안 돼요. 어떨 때 그러냐면 제가 이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하잖아요. 셀카 모드로 하고 설정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위에가 다 꺼져버려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왜 제 건 저기 이렇게 회색으로 돼서 안 돼요.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카메라 모드가 셀카 모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회색일 때는 내 카메라가 지금 셀카구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저쪽 후면 카메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카메라만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카는 렌즈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폰의 위에 위치가 한 요 정도의 동그랗게 까만 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게 렌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카를 찍을 때는 거길 또 닦아주셔야 돼. 거기는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이제 더 깨끗한 사진을 찍히는 거죠. 어떨 때 찍었는데 이렇게 부옇게 된 거는 거기 막 손이 많이 가서 기름, 때가 많이 묻었을 때 그렇게 부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에 있는 게 이제 셀카 렌즈고, 후면에 있는 게 이제 보통의 렌즈죠. 근데 셀카 렌즈는 이 후면 렌즈보다 화상도가, 그러니까 이 정세도라 그러나? 그게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셀카로 찍으면 얼굴 크게 찍잖아요. 그러니까 정세도를 떨어져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찍고 나서 그 사진의 사이즈를 확인해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이걸로 찍었을 때가 사진이 훨씬 커요. 그래서 더 잘 찍혀요. 근데 이렇게 플리퍼는 뭐가 좋으냐면 셀카를 얘로 찍을 수가 있어요. 카메라로 갔을 때 얘를 활성화시키면 이미지가 뜨죠. 여기 이미지가 떠서 제가 이걸 보고, 여기 이제 얘가 4인데 5부터는 여기 화면도 큽니다. 그럼 이쪽으로 자기 얼굴 보면서 찍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마 삼성이 올림픽 때, 평창이었나? 올림픽 때 이거 나눠준 거예요, 선수들한테. 그래서 금메달 따면 이렇게 해서 사진 찍잖아요. 이걸로. 렌즈가 좋으니까 셀카 화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건 안 되겠네.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 접히지 않으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은 셀카 찍을 때 뭘 볼 수가 없잖아요. 확인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화면이 있으니까 셀카를 찍을 수가 있는 거야. 내 얼굴 상황이나 이 구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느낌으로 찍으셔야지. 대충 나왔겠지만 하고 찍어야 돼. 그러면 뭐 어떨 때는 머리가 이쪽 빠져 있기도 하고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얼굴 확인이 안 되는데 얘는 얼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리하니까 얘가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카메라, 그러니까 다른 폰의 기능 자체는 얘도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카메라 기능만 그런 이제 사항이 얘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 달라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다시 설정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설정. 그러면 여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자, 제가 후방 카메라를 했기 때문에 얘가 다 활성화됐습니다. 촬영 구도 추천은 뭐냐면 이렇게 눌러놓으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카메라로 갔을 때 가운데 동그라미 이 플러스라고 있죠. 좀 약해서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다른 곳에 이격돼서 플러스가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플러스 보이죠? 요거 떠 있는 거. 플러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맞추는 겁니다. 두 개를 맞추면 이 가운데가 노랗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노랗게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위아래 수평도 맞고 지금 플러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걔 두 개를 맞춰줘라. 우리 그저 전투기가 뭐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전투기 맞출 때 이렇게 흔들리는 걸 맞추고 쏘면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맞춰서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됐을 때가 제일 좋다. 근데 뭐 여러분 눈이 좋으면 그냥 찍어도 돼요. 이건 이제 그 소위 똥손인 분들이 있잖아요. 똥손. 이 사람 지금 도대체 이건 내가 인정이 안 돼. 너무 못 찍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그래도 누가 봐도 괜찮은 사진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직 수평 같은 걸 맞춰주고 전체적인 구도를 좀 비슷하게 맞춰줄 때 이제 노란색으로 되게 이게 도움을 받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이걸 키시면 되고요. 요거 그냥 필요해서 내가 알아서 찍을게 하시는 분들은 끄셔도 됩니다. 자, QR코드 스캔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꺼져 있으신 선생님들은 카메라로 전 QR코드 못 읽어요. 카메라 기능에 요 기능을 추가한 거라서 여러분이 이걸 켜줘야 카메라로 찍었을 때 QR코드 읽고 밑에 뭐 노란 글씨로 URL 뜨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파이로 연결될 수도 있고 하는 게 얘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리전트 최적화 이건 뭐 그냥 최대로 했으면 되겠죠. 얘가 기능적으로 장면별로 지가 알아서
사진을 되게 좋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촬영 버튼 밀기 혹시 이거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촬영 버튼 밀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가운데다 두고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촬영 버튼 밀기. 요게 뭐냐면 이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 요 정도 놔두고 요건데 촬영 버튼 밀기 카메라로 갔을 때 요 촬영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 그 화투 이렇게 약간 내리듯이 눌러서 내리듯이 이렇게 눌러서 내리면 이렇게 찍힙니다. 연속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연속으로. 그래서 촬영 버튼 밀기가 요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요걸 눌러가지고 갤러리로 가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옆에 요걸 누르면 바로 갤러리로 갑니다. 찍은 상태에서. 가보면 여기 이제 찍힌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상태는 GIF 만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파일 하나로 읽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진인데 막 움직이잖아요. 동영상처럼. 이게 GIF라서 그래요. 요거를 제가 이제 수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정 버튼 눌러서 요렇게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플레이 버튼 같은 거. 요 플레이 버튼 같은 거를 누르면 여기 지금 이게 다 촬영된 내용들이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밀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다 촬영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르기. 손흥민 골 넣고 나서 이렇게 보여준 손같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자르기고요. 화면을 자를 수가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게 속도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요걸 지금 요 플레이 버튼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요 속도를 얘가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볼게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죠. 그 다음에 여기 방향이 있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돌아오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요걸 누르면 갔다 왔다가 자연스럽게 되게 하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뭔지 아시겠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지금 이걸 촬영을 하셔야 이게 나와요. 아니 저기 버튼 그 밀기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땡겨 찍어봤더니 찍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서 찾아보니까 그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따르기 뭐 이거를 지키지 않는 거. 선생님은 GIF가 아니고요. 버스샷으로 된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띄는 거 아니잖아. 카메라. 아까 설정으로 가서 촬영 버튼 밀기에 저는 GIF잖아요. 우리 선생님 뭐로 돼 있으셨냐면 이걸 촬영 버튼 밀기 버스샷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촬영 버튼 밀기가 지금 없어요. 이거 찍힌 거잖아. 아까 없는 거 이것도 여기 들어가서 샀다. 여기 봐. 음량 버튼. 네, 선생님 없어요. 기능이 없습니다. 버튼은 없는데 지금 되어 있으신 거는 버스샷 촬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어려운 게 기종에 따라서 얘가 없는 게 지금 발견이 됐는데 촬영 버튼 밀기는 아까 그 촬영 버튼을 이렇게 내리면
만약에 이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GIF는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돼서 수정으로 들어가서 그 커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요걸 GIF를 버스샷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로 가서 똑같이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내리고 촬영을 하면 요거는 갤러리로 가져갔을 때 이렇게 67장으로 나와요.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밑에서 얘를 훑어보면 찍힌 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수정으로 들어가면 버스샷이 여기 다 나와요. 이건 사이즈 조정하는 거고.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손으로 누르면 밑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찍혔는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언제 찍냐면 버스샷이나 GIF는 원래 GIF는 여기서 한 장 골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손주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올인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장면을 찍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 순간만 찾아내기가. 그러니까 아예 그 즈음에 찍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를 딱 칠 때가 나오겠죠. 그걸 골라내서 축하한다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놀라겠죠. 이거 언제 찍었는지. 이렇게 앞뒤를 여유 있게 찍어 놓는 거예요. 봐봐. 그리고 한 장을 골라내는 거죠. 이게 버스샷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촬영 버튼 밀기고요. 워터마크 알려드릴게요. 워터마크. 이게 지금 순서가 여러분 폰 따라서 순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서 한번 봐주세요. 워터마크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그 장소, 시간 이런 게 써있게 사진에 써있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 몸통을 누르면 들어가져요. 그리고 위에 저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잖아요. 저 사용함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뜨는 거죠. 지금 여기가 샘플이에요. 여기 사진이고 여기 샘플입니다. 그래서 저기 편집을 누르죠. 요것도 구성이 폰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요걸 바꿀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바꿀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으면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분들은 아마 이제 기종이 약간 낮은 단계의 기종이고, 그냥 날짜나 시간 정도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살리는 거예요. 사용하기를 하면 이게 생기는 거죠. 이게 누가 필요하냐면 공무원들이 행사한 걸 이렇게 증빙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살립니다. 그래서 찍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서에다 올리는 거죠. 사진에 날짜가 찍혀 있고 시간이 찍혀 있으니까 증빙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행 갈 때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건 그리스고 이거는 이탈리아, 로마야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요걸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지금 편집을 눌러서 여기다 제가 오정이라고 씁니다. 오정.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어떨 때 여러분이 많이 쓰는 단어가 여기 자동 완성될 수가 있어요. 제가 노트 한번 써볼게요. 인까지.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직원. 네, 이렇게 쓰죠.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날짜, 시간까지. 근데 이제 위치가 요거예요. 정렬. 그래서 가운데 요거요. 오른쪽. 그리고 요건 아래, 요건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들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가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면 거기에 날짜나 장소를 여러분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꼴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선택할 수가 있어서
약간 누운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꼴이 있으시면 이게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굉장한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실 때는 끄시면 되고. 근데 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밑에 보면 위치 태그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걸 켜놓으시면 사진을 찍었을 때 제가 갤러리로 가볼게요.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으로 가서 사진을 약간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위치가 나옵니다. 위치 태그를 켜놨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굳이 안 해도 이렇게 여러분이 위치 태그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찍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럴 때 누구예요? 그 친구들이 유럽에서 찍은 사진 그거를 해석했더니 그게 뭐 어디더라, 장소가 어디더라, 기자가 찾으러 가고 막 그랬던 거. 사진 한 장에 위치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위치 태그를 빼버리면 뭐 위치값이 거기 안 남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마우터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 사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정교하게 닦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키워줍니다. 만약 필요할 때 리마스터를 해주면 얘가 더 깨끗해져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사진이. 내리면 다시 없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모션 포토를 찍었단 말이에요. 모션 포토는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버튼을 알려드릴 텐데, 모션 포토는 뭐가 다르냐면, 누르면 앞뒤로 제가 촬영했을 때 상황이 앞뒤로 여유가 있게 보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모션 포토를 찍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진만 찍으면 눈 감는 분들 있잖아요. 사진만 찍으면 입 벌리는 분들.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눈 뜬 거, 입 닫은 거, 이거를. 그래서 그걸로 메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제가 수정으로 가서 연필 눌러서 수정으로 가가지고 이 모션 버튼 여기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진을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쓸 게 별로 없는데 여기서 뭔가 눈 뜬 걸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메인 이미지로 설정을 하면 이 사진은 그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도 모션 포토를 찍으면 좋은데 모션 포토를 찍으면 뭐가 있냐면 소리가 좀 달라요. 일반 사진은 찰칵하는데 모션 포토는 띵 합니다. 네, 그런 소리가 좀 달라요. 그리고 모션 포토라고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이건 어디에 있냐면 카메라로 갔을 때 여기 위에 마치 비디오 플레이 버튼 같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있죠. 이렇게. 요게 모션 포토 버튼이고 요걸 키면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와서 이제 찍으면 모션 포토란 얘기고요. 이걸 풀면 한번 누르면 비금이 쳐지면서 모션 포토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사진 한 장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건 설정화 들어갔을 때 얘기고 요건 플래시고 플래시 좀 꺼냈죠 제가. 요거는 타이머예요. 타이머. 제가 셔터를 누르고 몇 초 있다가 촬영이 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누르면 타이머가 2, 5,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셀카를 찍는데 셀카를 찍으면서 찰칵 안 되네. 꺼잖아. 이게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촬영 방법에 음성 명령 있잖아요. 이걸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면 지금 저처럼 잘 안 먹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찰칵.
웅뚱한 데서 지금 1, 2, 제 소리 듣고 지금 다른 데서 찍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하면 여기 1, 2 떠요. 그게 이제 타이머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타이머를 10으로 해놓고 셀카 찍으면 약간 난감해집니다.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찰칵? 찰칵? 안 돼. 오케이. 네, 되네요. 이거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10초 동안. 손 아파.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셀카 찍을 때는 요거를 그냥 바로 찍히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10초는 어떨 때 하냐면 여러 명이 찍을 때 저쪽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와서 찍어야 될 때 그러면 거리가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리 와서 찍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타이머 10초까지 가능하고 옆에 있는 거 요게 9:16이잖아요. 요거는 화면비예요, 화면비. 그래서 요거를 1:1로 하면 화면이 이렇게 요거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요런 사진은 주로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요 문화는 어디서 기원하냐면 폴라로이드. 옛날 기억나시나요? 즉석 사진. 그래서 이렇게 지익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걔가 정사각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힙해 요즘 애들 말로 최신식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이제 인스타는 요걸 기준 잡습니다. 근데 여기 융통성이 있긴 한 게 가로 모드든 세로 모드든 이 사각형이면 적당히 들어가져요. 그래서 위아래다 글자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활용도가 좀 높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9:21은 뭐냐면 화면이 꽉 차는 겁니다. 이건 어떨 때 촬영하냐면 내 그 폰에 바탕화면에 쓰려고. 여러분이 이제 손주를 찍을 때 9:21을 찍으면 그 사진 그대로 여러분 바탕화면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율이 폰 전체를 싸니까. 그리고 보통은 9:16. 요게 이제 숏폼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비율이고 원래는 이게 거꾸로 돼야 돼. 16:9. 그거는 이제 HD 화면 여러분 집에 있는 TV가 16:9예요. 그걸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통은 3:4. 이게 여러분이 옛날에 필름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현상했을 때 그 사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다 찍어서 앨범에다 이렇게 붙이고 막 기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앨범도 없어지고 다 여러분 폰 안에 다 들어가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정 들어가고 타이머, 화면 비율, 이건 포토, 그러니까 모션 포토, 요거는 노출이고요. 이렇게 밀면 또 뭐 나오거든요. 여기 스티커, 요건 필터, 이건 레이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사실 이런 필터 같은 것도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필터가 나와서 아예 흑백으로 놓고 촬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제가 이상한 필터를 하나 한 건데, 빨간색만 사는 거야. 좀 웃기죠? 근데 이거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요거 있잖아요. 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의 갤럭시 스토어에서 삼성이 제공하는 필터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이미지를 보시면 대충 느낌이 와요. 어떤 사진을 만들어주는지. 근데 여기 보시다 보면 이렇게 넘겨보잖아요. 그러면 다 무료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기 있네요. 필터 지아벤이라는 건데 557원이야. 이거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무료를 이제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여기 좀 부드러운 따스한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톤을 흑백도 있죠.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비네팅은 뭐냐면 DSLR 카메라를 찍으면은 주변부가 이렇게 약간 검해지거든요. 사진 주변부가 그거를 효과를 주는 거예요. 비네팅을. 그리고 햇빛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신세계죠. 이런 필터들이 있습니다. 영화처럼. 저것도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제가 다운을 받으면 요걸 누르면 다운받아집니다. 요거 화살표를 누르면 그러면 내가 다운받아져서 여러분 폰에 담겨요. 그 필터가. 그럼 이 영화처럼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아니면 빛바래 이런 것도 있고 라벤더 원래 색깔을 약간 이게 다른 톤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옛날 카메라 앞에 이렇게 필터를 끼면 좀 소프트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잘생긴 남자 나올 때 예쁜 여자 나올 때 CF 보면 이렇게 뽀사시해지잖아요. 그런 게 다 필터입니다. 필터로 약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선명한 게 아니라 약간 흐리게. 그러면 뭐랄까 좀 신비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설치 완료됐어요. 그럼 영화처럼이 돌아가면 카메라가 돌아갔을 때 여기 필터에 이게 지금 영화처럼이에요. 홍상수 영화 같은가요? 좀 그렇죠. 제가 요거를 여러분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필터를 켜가지고 요게 필터예요. 필터로 들어가서 영화처럼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통의 흑백이 아니라 약간 좀 진해요. 그죠? 톤이 좀 진해서 정말 흑백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찍으면 홍상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나오겠죠. 뭐 강원도의 힘,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냥 흑백은 요 정도인데, 다르죠, 뭔가. 콘트라스트가 더 세고, 약간 느낌이 좀 힘있게 됩니다. 요거는 또 다른 필터예요. 레드만 잔뜩 살아나는 건데,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필터를 해도 여기 강도가 있어요, 강도. 필터의 강도를 내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흑백인데 이 강도를 낮추면 컬러가 다시 돌아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필터를 내가 해도 그냥 그 액면가 그대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서 약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필터가 굉장히 많았죠.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그거 다 쓸 수 있어요. 무료는 다 쓸 수가 있어요. 사진 좋아하시면 거기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실험해 보세요. 어떻게 찍히는지. 네. 이게 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 무료 제공되는 필터들입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촬영할 때 사용하지 않고 갤러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촬영을 해놓고 갤러리에서 후반 작업을 한다고 그러죠. 후반에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뒤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필터였고, 이건 노출입니다. 노출. 노출인데, 빛을 지금 제가 이렇게 찍는데 너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올리면은 이렇게 밝아져요. 보통인데 올리면 날르겠죠. 그러니까, 날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킨 부분이 더 하얘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옛날에 뮤직비디오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찍었거든요. 가수들 얼굴에 잡티가 하나도 안 보여. 나르니까. 그리고 얼굴이 좀 선명해져. 눈, 코, 입이 좀 선명해져 보여. 웬만한 건 다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되게 예쁘고 잘생긴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찍을 때 카메라, 그건 이제 이런 카메라가 아니죠. 또 좋은 카메라 있으면 카메라 앞에 동그란 형광등 같이 생긴 조명을 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찍잖아요. 그럼 이 형광등이 눈에 비치잖아요. 눈이 동그랗게 빛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 SES라든가 이런 데 뮤직비디오 보시면 애 얼굴에, 눈동자에 동그란 링이 있어요. 그렇게 찍은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 자기 이제 채널 만들어가지고 찍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 찍을 때, 이제 셀카로 할 때, 여기에 이제 렌즈를 이렇게 그러니까 형광등, 동그란 형광등을 아예 갖다 놓고서 날 찍으면 형광등이 내 눈에 비치잖아요. 눈이 되게 동그랗게 빛이 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이제 다 설명드렸죠. 노출 설명드렸고, 필터 설명드렸고, 필터를 제가 지금 원본으로 해놓고, 네? 글자 들어가는 거 갤러리 때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진이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사실 얘가 스티커예요. 아, 이건 얼굴이구나. 수정. 이건 갤러리에 들어가면 여기 연필이 붙어 있으면 스티커가 되는데 카메라에 있는 요 스마일 마크는 얼굴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하진 않고요. 내가 해준다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르고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럼 요거는 정세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면 되게 선명해지고, 그러니까 올리면 피부가 좀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이걸 올리면. 내리면 더 선명해져서 주름 같은 게 잘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이건 콘트라스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 네, 밝은 건 더 밝아지고, 어두운 건 더 어두워지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재밌는데, 여기 턱을 갸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누르고, 네, 누르고, 노란불 들어갔죠? 얘를 올리면, 턱을 좁혀준다. 한번 해보세요. 약간 좁혀집니다. 아주 미묘하게 약간 좁혀져요. 그러니까 V라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카 찍을 때, 요 V를, 요건 또 뭐냐, 앞에 있는 거. 눈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눈 누르고, 눈을 키워요. 그럼 눈이 커졌나? 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잡아준다는 얘기죠. 여기에 앱이 있어요. 스노우 앱이라고 있는데 그 일정 부분의 어떤 기능을 삼성이 갤럭시에 심어놓은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뭐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아서 그냥 놔둡니다. 인물일 때 이렇게 좀 손을 봐서 좀 더 멋있게 보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뒤로 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이것도 색감에 대한 얘기인데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로 그냥 갈게요. 그리고 바꿔 나가고 이 정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렇게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을 위로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의미 없어요. 이제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설정 들어가서 워터마크 설명드렸고 지금 촬영 버튼 밀기 지금 이거 왜 하얗게 됐을까요? 아까 셀카 모드였죠. 제가 셀카 모드를 하니까 제가 지금 회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올려볼게요. 좌우 반전 없이 셀피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걸 켜놨잖아요. 그러면 셀카를 찍었을 때 보여드릴게요. 셀카를 찍었을 때 제가 찍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글자 보이시나요? 글자 보이시죠? 셀카 모드는 거울에 비친 거랑 같아서 글자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좌우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못 읽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찍잖아요. 그러면 다시 봐도 못 읽겠죠. 예. 그런데 얘를 끄잖아요. 아까 거기 사진으로 가서 설정으로 가가지고 좌우 반전 없이 셀피 저장을 끄잖아요. 그러면 셀카를 찍자마자 좌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글자가 있는 상태에서 찍어요. 그러면 갤러리로 가볼게요. 읽을 수 있죠. 좌우가 바뀌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 사람도 좌우가 지금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은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 본인들은 거울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진짜 얼굴이 아니라 좌우가 반전된 얼굴이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셀카를 찍을 때 그 거울이 그대로 담기는 거예요. 이걸 꺼놓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좌우 반전 없이 셀피 저장을 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걸 푼다는 얘기는 남들이 보는 얼굴로 쓴다는 얘기죠. 그럼 글도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통을 하려면 이걸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죠, 꺼야 되고,
만약 이걸 사진을 내가 소통을 해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막 이래야 돼. 그러려면 글자가 읽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꺼놔야 정상적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필요 없어 나 혼자 즐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켜놓으시면 그냥 여러분이 거울 보는 그 얼굴 그대로 보관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 게 이거를 필요할 때는 갤러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좌우 반전시킬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막 그게 진지하고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켜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익숙하니까. 난 찍은 대로 그냥 보는 거지 그것도 좌우 반전시키면 또 어색할 거 아니야. 글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다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자동의 법규에서 다 너무 뭐 어려운 얘기들이 필요 없고 자, 아까 촬영 가이드 요거 여러분 켜놓으세요. 요거 켜놔야 화면에 그 흰선 두 개씩 나오는 그 흰선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걸 지워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이거 흰선. 아까도 제가 요걸로 설명을 드렸죠. 지금 여기 잘 찍혔다는 게 좀 두 개 교차되는 그 맞은 지금 이 부분. 요 부분에 인물이나 얼굴이나 눈을 주면 좋은 사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소에 십자가를 그리죠. 가운데 뭔가 두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미적 감각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정직하고 좌우 대칭인 거야. 그래서 사진이 리듬감이 없고 너무 정적이 돼. 증명사진이 돼버리는 거죠. 여권사진 같이. 근데 사진은 그러면 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격자 무늬로 놔두고 여기에 이 두 선이 마주하는 부분 여기 있잖아요. 요런데 눈이나 혹은 얼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을 때 이렇게 두 사람 얼굴을 여기다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셀카를 찍어도 약간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 앞쪽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숨 쉴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되게 답답해져요. 그럴 것 같죠? 이렇게 찍는 카메라맨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찍어요. 앞이 보이게. 앞에 공간이 많게. 그러면 사람이 숨 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나오는 게 좋고 또 하나 그 선생님 이거 없애달라는 이유가 왜 이걸 없애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찍어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시더라고. 이거 찍으면 안 나옵니다. 촬영할 때 참고하는 거지 촬영한 후에 이게 여전히 있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이상하죠. 그 다음에 다시 설정으로 가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촬영 가이드예요. 요거 투직 수평계. 요게 있으면 투직 수평을 맞추기도 좋고 어떤 중요한 인물을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다 두기도 되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위치 태그 켜놓으시면 좋고 편리하고 그리고 화면을 위아래로 밀기. 자, 제가 아까 카메라로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내리면 저쪽이 되고요. 올리면 셀카가 되고 다시 저쪽이 되고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길 원하면 아까 화면 밀기 위아래로 밀기 요게 선택을 해보면 사용 안 함도 있어요. 미러바에 변하지 않는 거 이걸 해놓으면 편하니까 저는 이걸 해놓습니다. 그래서 급할 땐 이걸 올려버리면 이제 셀카가 되는 거죠. 편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촬영 방법입니다. 촬영 방법을 누르면 맨 위에가 음량 버튼 누르기가 나오거든요. 자, 음량 버튼 누르기를 눌러보면 선택지가 3개가 있어요. 3개. 그 3개 중에 요 아래 거는 뭐냐면 소리 음량제요. 이건 뭐냐면 카메라랑 관계 없게 만들겠다.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화면 확대 축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볼륨 높이는 그 버튼이 줌인이 되고요. 볼륨 낮추는 버튼이 줌아웃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선택해 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로 갔을 때 여러분을 찍고 여기 볼륨 버튼을
볼륨 버튼을 제가 누릅니다. 올라가는 버튼을. 보이시나요? 여러분 캠코더에 줌인 줌아웃 있잖아요. 그거를 이 볼륨 버튼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손으로 하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받으셨던 이어폰 있으실 거예요. 이 스마트폰 이어폰에는 볼륨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C타입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받으셨던 건 못 쓰실 수 있는데 이런 젠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폰들을 찔러서 쓸 수 있게 끝에는 C타입이고 여기는 전원 들어가 있는 C타입이 또 있고 이렇게 옛날 우리가 쓰던 이어폰 잭을 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넣고 이렇게 해놓고 이 볼륨 여기 있는 볼륨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되죠? 됩니다. 재밌죠? 여기 있는 볼륨 가지고도 얘를 줌인줌아웃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우연히 산 어,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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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리모컨이에요. 셀카봉에 있던 건데 얘를 가지고 한번 실험해 봤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볼륨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카봉에는 이런 종류의 이 리모컨이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플러스만 있는 거예요. 플러스만. 그래서 제가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줌인만 될 거예요. 제가 키고 줌인만 되고 줌아웃이 안 돼. 네. 이거는 왜 이렇게 쓰냐면 아까 그 설정으로 가서 음량 버튼, 촬영 방법에서 음량 버튼이 여러분이 셀카봉을 가지고 촬영을 하려면 얘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돌아갔을 때 촬영할 때 얘를 가지고 이걸 누르잖아요. 그럼 플러스 볼륨 버튼을 누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찍혀요. 찍혔죠.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볼륨 버튼의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 한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예 촬영 버튼이 따로 있어서 이걸 누르면 촬영이 돼요. 그리고 볼륨 버튼 밑에 또 있고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좀 드물어요. 대부분의 셀카봉은 그냥 이렇게 하나로 돼 있습니다. 하나로 돼 있을 경우에 얘는 플러스 쪽일 거예요. 누르면 계속 줌인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셀카봉에서 이런 셔터를 사용할 때는 설정에 들어가서 음량 버튼을 그러니까 촬영 방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촬영 방법으로 들어가서 음량 버튼 누르기를 사진 동영상 촬영으로 해 두셔야 리모컨이 먹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누르고 화면 확대 축소를 해 놓잖아요. 그 리모컨 눌러봐야 그냥 줌인만 되는 거예요. 줌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사진 동영상 촬영으로만 해 두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촬영할 때 이거 볼륨 버튼만 눌러도 촬영이 돼요. 이거 카메라가 똑같죠? 모양새가. 이거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 찰칵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금 촬영한 거죠. 그러니까 볼륨 버튼 가지고도 촬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촬영 방법으로 또 가볼게요. 이 촬영 방법이 되게 다양한 게 많은데 음성 명령은 많이 사용하셔야 얘가 그 기능을 합니다. 사용 안 하다가 하잖아요. 그럼 아까도 저 보셨겠지만 잘 안 먹어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평소에 켜놓고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찰칵이 잘 먹어요. 찰칵. 이게 소리가 좀 약간 파여름이라서 다르죠. 얘기하기가 다른 얘기랑 똑같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플로팅 촬영 버튼은 카메라 이거 보여드릴게요. 키면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로 갔을 때 이렇게 떠 있는 버튼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플로팅이 이제 떠 있다는 얘기예요. 떠 있는 얘는 손으로 만져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어디든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이렇게 찍는데 손이 이쪽으로 촬영을 해야 되겠어. 근데 셔터가 저쪽에 있어서 불편해.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아니 이쪽에다 갖다 놓고 이걸 셔터를 쓸 수도 있어요. 누르면 이제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셔터의 위치가 불편해서 따로 뽑을 때 쓰는 거고 이제 너무 헷갈리면 여기다 그냥 얹어놔도 되고 다시 뽑아도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이게 이제 촬영 셔터 버튼인데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그럼 이것도 나오는 거 아니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다시 돌아가서 저는 사실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늘 꺼놓습니다. 촬영 방법에서 플로팅 버튼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문서 같은 거 촬영할 때 필요할 때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한 손으로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셔터가 여기 있으니까 잘 안 잡혀. 그러니까 빼가지고 모서리로 갖다 놓고서 손으로 이렇게 탁탁 누르면 찍히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 손바닥 내밀기 너무 잘 하시죠? 손바닥을 이해해서 촬영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같습니다. 여기 설정 초기화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손을 막 대가지고 뭐가 흐트러져서 엉망진창이 됐다고 생각할 때는 설정 초기화를 하시면 맨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I로 돌아가는 거죠. I로 막 뭐가 복잡해졌을 때는 얘를 눌러버리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얼른 여기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밑에 여러분 카메라 보시면 밑에 이제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인물 사진 모드라는 게 있죠. 제가 제 셀카로 보여드릴게요. 인물 사진을 하게 되면 이 왼쪽에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컬러 배경으로 막 바꿀 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물 사진 셀카예요. 이때는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내가 뒤에 뭐가 많지만 좀 깨끗하게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가 되죠. 그 다음에 뭐 블랙으로 만들겠다. 블랙이 되고 마치 스튜디오 사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일반적인 상태인데 여기 지금 블러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뭐가 다르냐면 제 뒤에 저 스피커 옆에 글자를 한번 보세요. 흐려져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 얼굴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귀가 흐려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 DSLR이 이제 심도가 얕다 그래가지고 얼굴 위주로 찍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인물 사진 그냥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사진은 선명하죠? 다 선명해요. 다. 근데 인물 사진으로 하면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귀가 흐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으시면 지금이 좀 좋아요. 사람 얼굴만 좀 선명해지고 나머지 약간 흐려지니까. 그래서 인물 사진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넘어가면 이게 그때그때마다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줄이시려고 되는데 쇼폼 찍을 때 그런 거고 뭐 1대1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이제 잘 보이겠죠. 자 이게 지금 동영상 상황이고 노출 그 다음에 FHD 30 이건 뭐냐면 동영상이니까 초당 몇 프레임을 찍느냐 그 얘기예요. 이걸 눌러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이 셀카 때보다는 저쪽 찍을 때가 성형 카메라 찍을 때가 내가 진행가 많이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렌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노출은
그 와중에 이렇게 약간 날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 프레이밍. 네, 인물에 맞춰서 피사체 추적을 하려면 원하는 사람을 물어요. 네, 그 사람한테 이제 프레이밍이 된다는 거고. 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필터 여전히 있고. 눌러서 아까처럼 흑백으로 만들어서 찍을 수 있고. 원본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돌아갈 때는 이걸 누르시면 돌아갑니다. 꼭 정면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걸 좀 뺄게요.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더보기로 가볼게요. 더보기. 더보기로 가면 또 뭐가 많습니다. 그죠? 뭐가 많아요. 여러분 폰이 되게 사실은 비싸잖아요, 이거. 비싼 값어치가 있는데 1,800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 찍을 때 요거 음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뜹니다. 가운데. 요만큼만 초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덮밥 같은 거 찍을 때 가운데 계란 노른자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붙이면 저건 맛있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손으로 이렇게 벌리면 벌려져요. 가운데다가 돌리면 기다려가지고. 화면을 다 우리가 무슨 해장국 같은 거를 표면을 다 넓게 좀 선명하게 하겠다. 그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르는데 깨끗하게 찍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보시면 요 글자 있는 부분 선명하고 나머지 약간 틀릴 거예요. 그래서 찍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선명하고 요런 데는 흐려지는 거죠. 찍어주면 더 맛있게 보이겠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지금 사진이지만 얘가 뜨죠. 그럼 사진이지만 글자를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서 이게 음식이었어요. 더보기에서. 지금 프로 동영상 이런 것들은 정말 사전 DSLR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얘가 제공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 성에 안 차서 렌더에서 조정하고 싶을 때 그 프로 동영상을 누르게 되면 이게 여기 굉장히 뭐가 많다. 아사라고 해서 이게 감도, 그 다음에 뭐 최장 프레임, 그 다음에 이 셔터 속도, 그리고 뭐 기본적인 온도, 스크롤도 이런 것들 다 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프로만 쓰려니까 이거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을 배우시고 그러면 DSLR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본에서 좀 뭐가 있냐면 야간 모드 있잖아요. 이 야간 모드 노출을 연결되는 거예요. DSLR에 해서 열어놓고 오래 있는 게 야간 모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은하수 찍을 수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에 못 찍어요. 빛이 약하니까 그냥 블랙이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잘 세팅해놓고 야간 모드로 찍으면 노출이 비슷한 거라서 오래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은하수 같은 게 이제 쫙 잡히는 거지. 근데 간혹가다 이런 되게 고난도 기술인데 여러분한테 그냥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호주에 가가지고 호주는 남쪽이잖아요. 우리가 북쪽 북반구에 있고 남반구에 있어요. 호주는. 거기가 남시자성이 있고 자연자리가 달라요. 근데 은하수가 이렇게 곧게 서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찍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 찍는데 거기 그 가이드가 제주꾼이야.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은하수랑 저를 같이 나오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이거 기술이야. 은하수를 찍으면 비셔터를 열어야 되잖아. 그리고 저도 나오게 하려고 해. 어떻게 할까요? 비셔터를 놓고 은하수 촬영하면서 제가 거기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래시를 잠깐 터뜨려요. 그러면 플래시 때문에 제가 모습이 딱 노출이 되잖아요. 그걸 잠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은하수 있고 제 모습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예, 기술이에요, 기술. 플래시로 그냥 탁 반짝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간 모드 있다는 거. 싱글 테이크는 뭐냐면 한 번 찍어서 세 가지 소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훌륭하지 않아.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었는데 빨리 가는 거 하나, 그냥 뭐 느리게 가는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찍었지만 내가 작품이라는 이유인데 별로 지금 대단하지 않고 야간은 밤에 찍는 거, 이거 음식 찍는 거, 파노라마는 뭐냐면 내가 이제 산에 올라갔어, 백두산에 올라갔어, 천지가 눈앞에 있어. 야, 이거 카메라를 안 잡히는 거야. 근데 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카메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을 이렇게 줘요. 얘가 가운데 있어요. 얘가 왜 가운데 있냐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얘가 왼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쫙 기억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요걸 찍을 때 그러면 조심해야 하는 거는 수평이 맞아요. 수평. 그래야 지그재그가 안 돼. 땅이 고도에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왼쪽 붙었죠? 그럼 이렇게 제가 이 공간을 거의 180도로 담았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넓게 됐어요. 이거 잘 보시려면 이렇게 좀 키워볼게요. 잘 보이게. 제가 하나로 찍어서 여러분을 다 이제 훑은 거야. 그럼 제 옆에 보이는 것부터 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까지 한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평을 잘 맞추면 중간에 요것도 약간 이제 흔들린 거예요, 사실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되게 잘 찍은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바닥이 약간 지그재그해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찍잖아요. 여기 찍고 시작하죠. 그럼 오른쪽 사람이 찍히고 나서 바로 제 뒤로 돌아서 여기서 그럼 제가 이렇게 갈 때 또 찍혀. 그래 또 갈 때 또 일어나서 또 찍어. 3번 찍을 수가 있어.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1박 2일에서 애들이 장난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카메라의 그 저장 기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 이미지를 저장해서 쌓아가는 기능을 이용해서 파노라마를 찍는 건데 사실 시간차가 있잖아요. 이걸 찍을 때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얼른 찍고 여기 있다가 내가 이렇게 가는 동안 제 뒤로 돌아서 요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야. 그럼 찍히는 거지. 또 찍혔으면 야 찍혔어. 그러면 이제 또 뒤로 가서 또 여기서 또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3명이 똑같은 사람이 자세를 다르게 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죠? 이게 파노라마입니다. 이 파노라마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옆으로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넓을 때는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넓은데 더 넓게. 아시겠죠? 그리고 네, 이거 파노라마고 그다음에 더보기에서 지금 제가 훑고 있는데 슈퍼 슬로우 모션. 야, 이건 여러분 어렵습니다. 요거는 진짜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찍고 그만큼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느리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슈퍼 슬로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맛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슬로우 모션을 누르고 이렇게 해놓고 제가 뭘 하나 떨어뜨려 볼게요. 근데 이게 이제 촬영 속도가 처음부터 빠르지 않아요. 우르르륵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누르고 나서 좀 여유 있게 떨어뜨려야 돼요. 자, 요 정도고 누르고 나서 자,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거는 금방 빨리 갔잖아요. 근데 가보면
중간에 점프를 하네요, 얘가. 마음에 안 드네. 왜 점프를 했지? 다시. 플레이. 맨 앞에는, 됐죠. 잘 먹었지. 부드럽게 돌아가죠.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머리 감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우아하게 이제 보일 거예요. 네. 이게 슬로우입니다. 근데 슈퍼 슬로우는 더 힘들어요. 도대체 언제 찍힌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훨씬 더, 느리게 돌아가죠. 이게, 네. 아까 금방 탕 튀겼는데 되게 우아하게 튀기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투명한 그 유리잔에다가 물을 넣고 얼음을 떨어뜨리면서 이거 찍어보시면 광고에서 보는 영상이 나옵니다. 물이 찔깃하게 이렇게 출렁하게 다 나와요. 위에 떨어졌을 때 왕관 모양 나오고.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예요. 네. 그거 여러분 폰으로 찍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죠? 자,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슈퍼 슬로우도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슈퍼 슬로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 포인트 잡기가. 도대체 언제 찍힌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더 빨라요. 한번 해볼까? 늘 제가 실패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 됐는지 모르겠어. 된다. 됐다. 슈퍼 슬로우에. 훨씬 느리죠, 아까보다. 네. 그러니까 맨 앞에 탁 해야 돼요. 그 포인트를 놓치면 잘 안 잡힙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거의 한 5초 정도 걸려요. 막 흔들리는 게 다 보이죠? 그냥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하면 다 보입니다. 재밌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폰에 기능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슈퍼 슬로우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다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핸드폰에 있었는데 지금 거. 그래요? 먼저 더 좋았네요. 예. 하이퍼랩스는 뭐냐? 하이퍼랩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옆에 건물을 누가 쳐요. 그럼 이거를 카메라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한 장씩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장씩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플레이를 해버리면 건물이 후루룩 젖었겠죠. 그죠?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건물 공사할 때 하루에 한 장씩 찍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 그 하루에 한 장씩 찍은 걸 나중에 플레이해버리면 인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이 막 쫙 올라가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하이퍼랩스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넓게 찍는 거예요. 한 장 찍고 좀 이따 또 한 장 찍고 또 한 장 찍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신 넘기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한 명만 천천히 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막 빨리 움직이는데 혼자서 이렇게 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특수한 기법을 쓸 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맛만 보여드릴게요. 하이퍼랩스를 켜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역시 퀵 컨트롤 나오고요. G를 누르면 여기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타이머예요. 10 돼 있는 게 얘를 아마 300으로 하면 굉장히 느리게 찍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배터리가 돼야 되겠지. 예를 들어 1년 동안 찍을 수는 없잖아요. 얘를 한 이틀 찍을 수 있을래나? 근데 어쨌든 그건 너무 기니까 제가 요거를 한 30 정도로 놔두고 굉장히 느리게 여러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여러분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느리게 이렇게 찍어 볼게요. 이거 거의 안 찍히겠는데? 이제 한 장 찍힌 건데. 자, 이렇게 찍었을 때 결과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굉장히 느리게 찍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빠르죠? 그러니까 제가 느리게 가는 동안에 얘는
그대로 고지고토 찍는 게 아니라 한 번 찍고 또 한 번 찍고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찍었다고 치면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주로 영화에서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장면. 세월이 흘러서 3년 뒤 뭐 이럴 때 중간에 3년 뒤 할 때 막 움직이고 뭐 하늘이 갑자기 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찍을 때 이 하이퍼랩스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슬로우는 슈퍼 슬로우는 혹은 슬로우는 얘가 빨리 찍는 거예요. 빨리 찍어서 그거를 느리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우 모션 카메라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찍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카메라가 초당 우리가 영화 24프레임이거든요. 원래 24프레임인데 우리 이렇게 디지털 기기들 혹은 모니터 이런 거는 초당 29, 29.9 혹은 30프레임입니다. 영화는 24프레임인데 근데 그거를 얘는 초당 100프레임적으로 찍는 거예요. 팍 찍어가지고 그걸 다시 초당 24로 플레이를 하면 느려지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카메라는 고속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하이퍼랩스는 저속 촬영인 거예요. 느리게 촬영을 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정상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럼 펴 가버리죠. 이 두 개가 개념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하이퍼랩스는 카메라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좀 문제가 될 뿐이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그 슬로우 있잖아요. 이건 특수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왜 그 연예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그 뭐 풍선 터지는 거 고속 카메라라 그 돌아가는 소리가 윙 해요. 거의 모터가 팍팍 돌아가가지고 초당 한 뭐 200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풍선 터지는 게 우아하게 보이는 거지. 그만큼 찍힌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빛이 많이 필요합니다. 얘가 빨리빨리 끊어야 되니까 빛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자, 이거 여기서 이거 오늘 마지막 수건이잖아요. 동영상. 여행 가서 찍은 거. 예. 편집하는 거. 자, 빨리 갈게요. 갤러리로 갑니다. 갤러리로 가셔서 갤러리에 사진 밑에 사진이 돼 있을 때 저 위에 점 3개 여기 점 3개를 터치해 보시면 여기에 혹시 만들기 보이시나요? 만들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을 때 만들기가 영화가 있으면 여러분 폰으로 동영상 편집이 됩니다. 영상도 있는데. 영상이 있어요? 네. 그럼 영상도 돼요. 영상, 영화 다 됩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언제 이렇게 배터리가 됐지? 영상, 영화 다 되고요. 일단 영화 제가 눌러볼게요. 영화는 이게 스튜디오도 혹시 있으신가요? 스튜디오 있으면 스튜디오가 이게 편집기예요. 얘가 편집기예요. 그래서 영화 누르면 얘가 선택할 수 있게 뜨거든요. 이건 이제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제가 선택을 하죠. 이렇게 한 3개 선택한 다음에 영화를 누르게 되면 혹은 영상 누르게 되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럼 이게 타임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플러스는 다시 클립을 더 추가할 때 눌러서 갤러리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요 눌러서 여기 T가 글자 들어가는 겁니다. T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키보드 나오고 여기다가 뭐 영화 이렇게 써지죠. 그럼 저 글씨의 태도가 폰트는 요거 가운데 정렬 요건 색깔을 바꾸실 때 요걸 눌러서 다른 색깔로 바꾸시면 영화 글씨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옆에 요거는 제가 테두리가 있을 건지 그게 약간 반투명할 건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요 바는 글자 크기예요. 올리면 글자가 커져요. 내리면 작아지고. 이렇게. 글자를 선택하면 위치는 요 다음에 요걸, 꺾으면서 요걸 누르면 키보드가 내려갑니다. 누를게요. 그러면 얘가 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예, 위치를 다른데 한번 톡 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올릴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고. 이렇게 글자를 집어넣고, 글자에 나타나는 시간이 여기 표시됩니다. 요거. 요 글자가 투입되는 게 지금 요 하얀 선 있잖아요. 하얀 선 있는 게 지금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맞춰놓고 거기서 글자를 하면 거기서부터 글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다 맞춰놓고 또 글자를 넣을게요. 그럼 텍스트 넣고 여기다가 또 뭐 라고 쓰죠. 그리고 요걸 눌러서 내리고 예 그리고 바닥을 한번 딱 쳐요. 그러면 이렇게 딱 뜨죠. 저렇게 위치를 잡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시작이 됐죠. 요만큼. 요거 발을 손잡고 이렇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악. 그리고 요거 스티커. 여러분이 그 스티커를 들어가시면 이런 스티커를 다 여러분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사람 얼굴에다가 이런 거 많이 넣잖아요. 그죠? 얼굴에 이런 거 씌워가지고 뭐 하잖아요. 이거 스티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걸 손잡고 이렇게 올리면 내 얼굴 가리게 하는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이것도 요 길이만큼 있는 거예요. 요 길이를 벗어나면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 완료를 누르면 여기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표 누르시면 사운드 트랙 지원이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삼성이 여기 갤럭시 깔아놓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이 소리가 나죠? 그냥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옆에 그걸 눌러서 예, 여기 지금 완료를 눌러버리시면 그 음악이 딸립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아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맨 시작부터 가면 더 좋겠죠. 이럴 경우에도 오래 잡고서 예, 끌고 가면 돼요. 오래 잡으면 다른 데 눌렀다가 오래 잡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갖고 가죠.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음악하고 글자 들어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눌러서 스톱 잡고 이거 이제 편집하는 거예요. 여기서 끊겠다. 그러면 여기 이거 누르면 끊어져요. 누르면 끊어집니다. 얘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하나 전 단계로 간다. 아니야, 나 취소할래. 그럼 다시 이거 누르면 되고요. 언두.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선택한다가 한번 딱 치면 되고요. 이렇게 얘가 선택되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얘가 잘리는 겁니다.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나? 네. 그래서 요게 지금 편집기예요. 이거 되게 좋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다 편집 툴이고 가운데 다르기만 하는 거, 이건 오른쪽 걸 없애는 거, 요건 왼쪽 걸 없애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선택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커서 이쪽이 안 보이죠. 손으로 좁히면 전체적인 사이즈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내비게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좁히면.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이 I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트랜지션 자리예요. 저걸 누르면 얘가 제공하는 트랜지션, 그러니까 화면이 넘어갈 때의 효과를 한 4개 정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5개네요. 4개 맞네요.
그래서 디졸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보이시죠? 그 다음 장면하고 앞 장면하고 약간 깊게 물리는 겁니다. 다시 요거 페이드. 이거는 블랙으로 넘어갔다가 켜지는 거고, 슬라이드는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기는 옆에서 밀고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장면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 전혀 다른 장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 사이에, 여기 지금 있거든요, 아이가. 요 아이가 사실은 이제 그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디졸브를 하게 되면, 물리면서 다음 장면이 나오는 거, 페이드는 어두워졌다가 켜지는 거, 슬라이드는 가운데서 펼쳐지는 거, 그리고 사라지기는 밀고 나오면서 바뀌는 거. 이게 혹시 마음에 들어서 디졸브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물려서 돌아가는 거를. 이걸로 여기서 이제 모두 적용을 하잖아요. 여기 트랜지션이 전부 다 디졸브가 되는 겁니다. 일일이 다 하나 만지지 않아도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걸로 모두 적용해버리면 컷마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완료를 눌러서 편집으로 가서 완료 누르고, 예, 영화 저장을 누르면 지금 한 거가 여러분 갤러리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 만들기나 영상이 있으신 분들은 폰으로 그냥 편집이 돼요. 근데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앱을 깔면 돼요. 앱을 깔면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캡컷이 있고 또 키네마스터라는 게 있고 또 비타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해요, 되게. 이렇게 됐으면 돌아갔을 때 우리 여기 아마 얘가 영화일 거예요. 글자 뜨죠? 그리고 이것도 좀 소리가 꺼져 있는데 아까 소리 들어간 거 다 나오죠? 예. 이렇게 영화 만들기가 됩니다. 재밌죠? 사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